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네, 오늘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제25대 충북 예총 회장으로 당선된 이영석 회장님을 모시고 당선 소감과 예술계 주요 현안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반갑습니다.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충북 도민들과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충북 예술인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 도민 그리고 시청자 그리고 우리 예총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5대 충북 예총 회장으로 당선된 이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충북 예총이 이제 10개 도협의회 11개 시군 예총 4,300여 명의 예술인이 활동하는 충북 지역 최대 문화예술 단체입니다. 네, 네. 이번에 이제 그 25대 회장으로 당선이 되셨는데요. 충북 예총을 이끌어 가실 정도의 또 어떻게 보면 역할과 또 책임감 네. 또 막중하실 텐데 소감이 네네. 어떠신지요? 당선되기 전 선거운동 할 때도 어깨가 굉장히 무거웠는데 막상 당선이 되고 나니까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국민의 삶도 좀 풍요로워지는데 네.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그 행복 지수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어서요. 그 행복 지수는 경제와도 뭐 무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신적인 풍요로움이 동반돼야 되는데 정신적인 풍요로움이 동반되려면 저는 문화 예술이 풍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만큼 문화 예술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 예술의 빈곤에서 오는 그런 박탈감, 상실감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삶들이 그렇게 풍족한 편안한 삶을 이끌어가지 못한다 생각을 해서 우리 예총을 통해서 순수 예술이 위축돼 있는 만큼 그것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좀 더 마음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어깨가 무거워지고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선거는 이제 전 예총 선거와 마찬가지로 경선이 됐죠. 네. 선거 과정에서 이제 어쨌든 뭐 양보 없는 그 선거를 치르다 보니 또 8표 차이로 또 또 이제 승리를 하셨는데요. 우리 이제 회장님께서는 어쨌든 충북 예총 예술인들의 하나라는 어떤 주장을 좀 해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예술인들 하나로 뭉치는데 이제 선거 후에도 그쪽에도 많은 관심을 좀 기울일 텐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역대로 선거가 굉장히 과열됐었다. 그리고 열기가 뜨거웠다. 이렇게 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선거는 역시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또 뜨거워졌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관심이 많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그 뜨겁고 과열된 열기가 뭐 상대방을 비방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잘못을 캐내서 물고 늘어진다든지 뭐 이런 그 과열이 아니고 오롯이 정책을 통해서 내가 예총 회장이 되면 어떠한 정책으로 예총을 변화하고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런 주제로 과열이 됐기 때문에 뭐 끝나고 나서의 후유증은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내걸었던 기치가 뭐냐면 예술의 향기로 하나 되는 충북 예총. 그런데 하나 된다는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선 첫째로는 소통을 해야 된다. 예총은 아시다시피 10개 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소통해 나간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10개 협회가 각각의 정관을 가지고 신입회원을 받아들이는 제도도 다르고 또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또 예술인들이다 보니까 개성들이 각각 강해서 그 10개 협회를 하나로 묶는 것이 소통의 시작이다. 그다음에 11개 시군 예총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소통을 통해서 하나 된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그 하나가 된 예총을 통해서 예총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디로 달려갈 것인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그다음에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되면 한 마음으로 나가는 예총이 힘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그런 힘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은 예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제 출마 당시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술의 향기로 하나 되는 충북예총을 네.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충북예총 어떤 방향성으로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충북예총이 이제 내년 후년이면 7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70년의 역사를 기리는 예총 70년사를 발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발맞추어서 충북예술원을 좀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충북예술원은 대한민국 예술원의 모태를 두고 있거든요. 네. 취지는 우리 지역의 훌륭하신 원로 예술인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귀감으로 삼아서 후배 예술인들이 갈 방향을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바라보자는 취지이거든요. 그래서 충북예총의 뿌리를 한번 찾아보자. 왜냐하면 70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기간인데 그럼요. 그 70년을 잊게 한 희생 그리고 노고 이런 분들의 이 수고를 기리는 그런 작업을 좀 해서 후배들이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을 공약으로 한번 내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예술인의 권익과 또 위상 정립을 위해서 예술원 설립을 하겠다. 이것도 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우선 대한민국 예술원은 1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0명의 회원이 한 분이 돌아가시면 한 명을 충원하는 방법으로 그다음에 모든 예술원 회원들에게 180만 원씩 매달 지급을 하면서 그분들의 생계도 돕고 예술 활동도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우선 충북 예술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예술원처럼 그렇게 뭐 많은 그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작을 해서 작던 간에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충북의 예술인들의 명예의 전당의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예술원 회원이 된 것만으로도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제도를 좀 만들겠다. 그래서 후배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선은 조례 제정이 돼야 될 거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토론회와 세미나를 통해서 충북예술원의 필요의 당위성과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해결이 될지를 한번 깊이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우리 그 충북예술인의 뿌리를 찾고 또 그 원로 예술인들을 위한 또 우리 원로 예술인들이 노고를 취하기 위한 그 어떤 회장님의 그 뜻이 굉장히 그 공감대가 형성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총이 이제 70주년이지 않습니까? 내년이. 네네. 그래서 이제 70년사 발간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준비를 좀 하고 계시나요? 이제 지금 70년사를 발간을 하려면 우선 그 편집위원장을 선임을 하고 그다음에 각 협회별로 지금 자료들을 쭉 모집을 해서 그런데 각 협회별로도 뭐 50년사, 뭐 60년사 이렇게 발간한 그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또 안 돼 있는 협회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쭉 해가지고 2년여 동안 준비를 해서 예총의 70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이제 10개 협회, 그다음에 지금 각 시군 예총의 역사까지 거기서 어떤 분들이 희생으로 어떤 분들의 노력으로 이게 이끌어져 왔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70년사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충북예술의 미래를 위해선 이제 신인 예술인들 발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성장시키는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회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 공약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역대 회장님들 모두 다 신인들을 발굴하겠다. 이 공약을 내걸지 않은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 신인 예술가를 발굴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신인 예술가를 발굴해서 이분들이 예총의 가족이 되려면 기회를 통해서 뭐 공연을 하든 아니면 전시를 하든 이렇게 해서 성장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예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또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하나만의 공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청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대를 더 확대를 시키겠다. 무대를 확대를 시키려면 기존에 있는 무대 가지고는 부족하니 네. 공모 사업을 통한 무대의 확대를 통해서 신인 예술가들도 기회를 확대시키고 기존에 있는 예술가들도 자립도를 높이고 이런 방법으로 상생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충북예총 산하에 이제 10개 협회가 있습니다. 네네. 청주시나 충주시 등 일부 협회 이제 일부 이제 군 단위 예술인들 네. 소외받고 있다라는 어떤 좀 네. 어떤 그런 생각을 또 갖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소외받지 않게 하는 어떤 그 정책도 네네. 중요할 텐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제가 예청 회장에 출마를 하면서 부회장 시절에는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뭐냐면 영동 예총이나 네네. 아니면 단양 예총이나 이런 곳을 방문을 해서 그분들이 예총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시군 예총에 멀리 떨어져 있는 예총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회장 출마를 하면서 영동에서 단양까지 모든 예총 회장님들을 뵙고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가장 중요한 소통의 시스템이 아직 없었구나.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소통이 돼야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서로 무엇을 지원을 할지 아니면 아이디어를 어떻게 낼지 뭐가 이야기가 통할 텐데 그런 시스템이 없었구나. 그래서 우선은 소통을 처음에 기치로 내걸고 그래서 전용 유튜브 채널을 좀 개설을 하자. 그래서 영동에 있는 분들이 단양에 있는 협회가 어떤 행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거든요. 네. 너무 멀다 보니까 매번 행사할 때마다 가볼 수는 없고 그래서 전용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어떠한 행사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하고 있구나. 또 어떤 부분들은 내가 하면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서로의 행사나 사업들을 공유하면 그 안에서 작은 소통이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가 있는 곳도 있고 또 없는 곳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하나로 연계를 시켜서 있는 홈페이지는 충북 예총에 연계를 하고 네. 없는 홈페이지는 제작을 해서 서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어떤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시작은 소통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러면 시군 예총과 충북 예총이 하나로 묶여지는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되겠다. 그래서 소통을 제일 먼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충북도가 이제 충북자치연수원 건물을 도립미술관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네. 문화기반 확충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그 예산 확보 등의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회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사실 지금 이제 김영환 지사님의 그 도정이 들어오면서 네. 문화예술계에는 굉장히 많은 바람들이 불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아트센터 건립이라든지 도립미술관이라든지 문학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네. 그래서 이것들이 급하게 하면 체할 수밖에 없으니 조금 더 임기 내에 이걸 모두를 마쳐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임기가 끝나도 지속적으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급하지 않게 예산 확보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그 현실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구조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차분히 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미래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충북 예총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법인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그동안에 이제 모든 그 회장님들이 충북 예총의 법인화 얘기를 또 많이 하셨고, 네네. 사실 이게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네. 법인화가 필요한 이유와 법인화 추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얘기 좀 해주시죠. 우선 법인화 문제가 대두된 것이 지금 이제 한국 예총의 문제가 좀 있어서 네.
한국예총의 수익 구조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좀 부채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취임하기 전인데 저 집행부 때에 압류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한국예총에 있는 법인 번호로 모든 예총들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예총에 압류가 돼서 통장이 스톱돼 버리니까 모든 전국에 있는 예총들이 묶여버린 거예요. 사업은 계속 해나가야 되고 정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은행에 통장이 묶여버리니까 아 이것이 좀 불합리하구나. 그래서 충북 예총만의 독자적인 법인화를 통해서 물론 한국 예총과의 연계성은 계속 가져가지만 체제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충북 예총이 법인화를 해서 충북 예총 산하에 11개 시군 예총이 묶여서 조금 그런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데 법인화를 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우선은 자금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의 뜻을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것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한 상황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법인화는 누구나 지금 시군 예총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을 하면 조만간 법인화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지역에 뭐 회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연장이 굉장히 부족한 거 잘 아실 텐데요. 그 청주시에서도 지금 예전에 명암저수지, 명암타워. 예, 그 명암타워를 뭐 공연장으로 지금은 구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또 지금의 이제 예술의 전당도 어떻게 보면 여러 예술인 단체가 쓰기에는 좀 부적합하다라는 얘기가 예전부터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인들 사이에서도 부족한 공연장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런 문제도 또 수건으로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은 좀 많이 이제 바뀌었지만 사실 제가 포럼에 있을 때 인프라에 대해서 전시장이나 공연장의 인프라가 전국 수준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분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코로나 전이긴 하지만 그때는 전국 평균이 8.2라고 보면 충북은 7.5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인구 1000명당 몇 좌석의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느냐라는 이제 지표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7.5를 가지고 있는 도가 또 하나가 있어요. 강원도. 그러니까 강원도하고 충청도가 같은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조금 개선이 많이 되긴 했지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떠냐? 다른 지역도 계속 개선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전국적으로 따지고 보면 충청북도가 결코 상위 그룹을 랭킹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공연장이나 전시장의 인프라가 조금 빨리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트센터라고 그 도에서 만드는 것이 청주 예술의 전당의 규모와 비슷한 그런 공연장을 이제 설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더 일찍 됐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인프라가 늘어나야 된다. 그런데 이건 이제 행정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리모델링을 할 때 가장 실무적으로 와닿는 예술가들이 처음 기획 단계에서부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이게 시군의 행정이라는 게 좀 그렇게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나중에 자꾸 리모델링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공연장, 제대로 된 전시장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술 활동을 많이 하지만 우리 이제 도민들, 특히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술인들의 활동, 공연, 뭐 전시 등 예술 활동을 접하는 기회, 그리고 또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주로 이렇게 보러 갈 기회도 없는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문화재단이라든지 각 예총에서도 뭐 찾아가는 공연이라든지 소외 지역에 위한 뭐 공연 이런 거를 참 많이 하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보실 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지역의 문화예술의 수준이
그 지역의 수준이라고 수준과 비례한다고 흔히들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그만큼 네,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중요도가 높은 네. 건데요. 네, 네. 그 많은 시민들이 우리 지역 예술 또 예술인들의 활동을 같이 그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네. 좀 있을까요? 어, 충북문화재단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처음 초기에 생겨났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지원만 하다가 이제 계속 수기를 하고 고민을 하면서 카테고리를 나누어 가지고 청년 또 기존에 있는 단체 또 아마추어 단체 프로 단체 지금 또 공동 창작 상주 단체 뭐 여러 가지의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정말 적절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수행해 나가는 예술 단체들이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또 큰 숙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예술 단체들의 노력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렇죠. 끊임없이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접 가서 예술 활동하는 전시든지 공연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아, 이분들의 마음이 느껴지는구나라는 것을 아마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연장 아니면 전시장까지 찾아오기가 힘이 네. 들어서 네.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해소하고자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찾아가는 음악회도 프로그램이 같이 섞여야 된다. 뭐냐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저는 이제 음악을 했으니까 네. 음악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으로 마음을 열고 그다음에 수준 높은 클래식을 통해서 풍성함을 전해줘야지. 나는 클래식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려운 음악만 예술적으로 심도 있는 음악만 해서는 이분들이 또 이해할 수 없고 또 너무 쉬운 음악만 해서는 클래식이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없으니 연주하는 연주 단체들이나 전시하는 전시 단체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믹스해서 사람들을 예술의 세계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올가을에 열리는 이제 충북예술제, 우리 충북예총의 또 대표적인 행사 중에 하나죠. 네. 회장님께서 이끌면서 많은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이번 충북예술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글쎄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꾸 기대를 너무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우선 이런 거를 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취임식도 안 했지만 우선 가을에 하는 예술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전에 말씀 나눈 대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또 참여도를 높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 청주에서 주로 이제 개막식을 했는데 네. 이거를 시군 예총으로 한번 옮겨가면서 공동으로 개막식을 주최를 해보자. 그리고 10개 협회가 주로 이제 청주에서 주로 그 행사들을 했는데 그중에 몇몇 단체라도 다른 곳에 시군 예총이 협업으로 개막식을 한다면 그쪽에 가서 전시든 공연이든 해서 그쪽에 사람들을 모일 수 있도록 좀 해보자. 그다음에 이제 개막식도 주로 청주에 있는 인력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영동에 음악을 잘하는 단체가 있으면 영동에서 좀 모셔오고 그다음에 단양에 또 무슨 합창단 있으면 단양에서도 모셔오고 또 전시는 어디 다른 시군에서 오고 이래서 11개 시군이 단순히 와서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을 해서 정말 충북의 11개 시군 그다음에 10개 협회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술제, 충북 예술제를 한번 기획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아마 뭐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거의 논의가 그러면 진천 농다리에서 한번 충북 예술제를 개막을 해보자. 거기에 11개 시군이 다 모여보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 농다리에서 예술제 개막식 참 굉장히 네, 의미가 네. 있고 네. 뜻깊은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네. 그 군수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네. 지금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다고 해서 그 계획을 좀 탄탄하게 좀 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 예술인들 참 어렵게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신인 예술인들은 더 좀 어렵죠. 네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우수한 예술인들이 또 외지로 네. 또 이제 유출되는 또 경향도 또 많고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그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뒷받침이라든지 그 생계에 대한 시스템이 좀 완료가 좀 돼야 되는데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제도적 그 뭐 그런 문광부에서 준비한 그런 것도 좀 있지만 그런 프로그램 시스템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인 강사료 얘기가 좀 나옵니다. 강사료가 좀 현실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 외에도 회장 지역 예술인들이 어떻게 보면 예술에 좀 올인할 수 있도록 그 생계를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어떤 것이 좀 필요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건 공약 중에 하나가 강사료, 심사료를 현실화하겠다. 그런데 그거는 강사료, 심사료는 그 수업이나 그 콩쿠르의 수준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수준을 높여 놔야만 그것을 통해서 콩쿠르에 나가는 아니면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든 일반인이든 예술의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는데 너무 싸게 책정되어 있는 강사료나 또 싸게 책정되어 있는 심사를 하는 콩쿠르나 이런 것들이 수준 높은 예술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자칫하면 조금 순수 예술이 조금 격화되는 좀 수준이 떨어진다고 느끼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좀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 근데 사실 예산을 현실화 시키는 부분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교육청에 우리 한마음 축제도 하고 있지만 한마음 축제에 대한 예산, 심사료, 강사료가 책정이 딱 그 정해져 있는 거여서 이거는 뭐 그냥 뭐 누구 하나가 올리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꾸준히 이야기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조금 그것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되겠다라는 것도 하고 또 하나는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공모 사업을 우리가 주력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지원금 나오는 것 하고 그다음에 재단에서 보통 나오는 기금을 가지고 예술인들이 많은 행사들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데 그것 외에 중앙부처에서 하는 숨어있는 공모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공모 사업들을 우리가 서치해서 지역이 필요하면 지역으로 토스를 하고 또 기획서도 같이 작성을 하고 또 평소에 기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리를 좀 더 마련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충북 예총에서는 어떤 위탁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사실 충북도가 위탁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화예술 쪽에서 위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찾고 협의를 해서 위탁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어떤 수익 구조를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자리만 늘어나도 예술인들이 그만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현실화 그리고 활성화를 좀 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충북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 도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4,300여 명의 예총 가족이 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저희 예총 25대 임원들 그리고 10개 협회 회장들 11개 시군의 예총 임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충북 예총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회장님 말씀처럼 예술로 가득한 충북도 그리고 예술을 통해서 행복의 삶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충북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또 충북적 발전을 위해서 우리 회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체육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충북예총 이영석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